저는 여러분을 오래된 벗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처음 만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긴 세월이라는 강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일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객차에는 늘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태우고 또 태우며 웃음소리로 칸을 채운 채 쉼 없이 달려왔지요. 그 시절 우리는 쉽게 착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성해지고 빈자리가 생기면 곧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덜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객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작 내 영혼을 알아주는 진짜 벗은 없는데 정막이 두려워 억지로 자리를 채운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후의 삶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며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젊을 때의 에너지는 샘물처럼 넘쳐 흘러 조금 흘려보내도 금세 다시 차오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기력은 물동이와 같아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의미 없는 모임, 체면을 위한 식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관계에 시간을 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물동이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구멍으로 건강이 새고 평안이 새고 남은 삶의 품격이 조용히 흘러나갑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분주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피로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괜히 허무해지는 만남, 집에 오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려지는 자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정 때문에 끊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결심이 아닌 남은 시간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한 작은 방향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2사람만 제대로 지켜도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왜 그 2사람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마저 지키지 못하면 잃은 이후의 삶이 왜 외로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외로움을 피하려는 방식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임을 늘리고 전화를 붙잡고 억지로 약속을 만들어 하루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운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더 공허하고 더 피곤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했지 평안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관계를 넓히는 데 능숙했고 그것이 곧 힘이며 안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남기는 기운으로 결정됩니다. 기운이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편해지며
내 안에 생기가 되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며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바로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에는 이 기운의 차이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운은 흩어집니다. 이는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관계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에게 남는 시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노년의 마음은 조용히 쉬어야 회복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며 작은 일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착각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물동이에 비유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물이 계속 들어오니 조금 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멍난 물동이를 그대로 두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의미 없는 사교, 체면을 위한 자리, 습관처럼 이어온 관계들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특히 만나고 돌아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남은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의 물동이에 큰 구멍을 냅니다. 노년의 건강은 의지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관계가 건강을 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후에는 사람을 늘리기보다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이는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함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로워지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는가 아니면 흐려지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후에 진짜 위험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소모는 몸을 무너뜨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남이 끝난 뒤 기운이 살아나는가? 둘째,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내 삶을 더 맑게 하는가? 셋째,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 어긋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우리 인생의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이런 관계들을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은 귀한 것이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불평이 시작됩니다. 자식 이야기, 세상에 대한 원망, 건강 타령, 남의 흉.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며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잠은 얕아지며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화는 늘고 감사는 줄어듭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매일 탁한 물을 마셔온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뿐인데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생각하지만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특히 노년의 마음은 예민해져 있어 더 깊이 스며듭니다. 누군가의 원망을 매번 받아내는 일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통은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우지 못한 채 쌓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흐려지며 결국 사람을 더 피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붙잡은 관계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붙잡지 마십시오. 평안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정리란 무례함이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예의에서 나옵니다. 다만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조금 돌볼 시간이 생긴 다음에 다시 나누자. 반복되는 모임이 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오늘은 좀 쉬고 싶네. 예전 같지가 않아서 라고 말하며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목적은 혼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텅 비우기 위해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덜어내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야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넘어서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비우기만 하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비운 자리에 무엇을 모시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절망이 되기도 하고 품격 있는 평화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오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흔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과는 이미 너무 지겹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데 무슨 소중함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그 지겹다는 말 속에 사실은 익숙함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익숙함은 소중함을 가립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웃고 맞추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짜증이 나오고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어차피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관계의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단순히 밥을 해주고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삶을 함께 목격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눈빛, 실패의 밤, 기쁨의 순간, 자식의 탄생과 가족의 장례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건너온 증인이자 동행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증거를 줍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람의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영적 안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호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베풀 줄 알고 인심이 넉넉하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느려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돈 벌어 먹여 살렸는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슬퍼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쩌면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일상은 무너졌으며 자식들의 발길도 점점 끊겼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늘 늦습니다. 노년의 부부란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지만 늙어서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두 노인이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고요한 장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가 여러분의 잠을 만들며 잠이 곧 건강을 만듭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대하는 일은 곧 자기 인생을 귀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지키는 일이 노년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는 유일한 동반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바로 그 당연한 것을 잃어버려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누군가가 나를 버리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느라 나는 대충 먹고 가족에게 새 옷을 사주느라 나는 낡은 옷을 입으며 그것을 사랑과 희생이라 믿어왔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지나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입니다. 몸을 혹사하고 마음을 방치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다 보면 어느 날 그 주문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지?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고향에 최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술버릇을 견디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며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괜찮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로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일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이련을 넘기고서야 조금 쉬어보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제는 가족이 나를 더 돌봐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이 다투고 걱정 대신 부담으로 여겨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최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후회와 미안함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법칙으로 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평생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을 늘 방치하고 거친 말로 때리고 스스로를 조롱한다면 그 집이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프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몸은 그 명령에 놀라울 만큼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삶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런 이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 되겠다. 남에게 친절하듯 나에게도 친절해지십시오. 남을 위로하듯 내 마음도 위로하십시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정갈하게, 옷을 입더라도 단정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짧은 말이 무너진 나라는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후의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이 두렵고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것이 서럽게 느껴지며 문득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외로움이 우리를 스스로 가둔 감옥이 될 뿐입니다. 같은 혼자임에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해석하느냐 충만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고독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관심을 갈구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며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면 내 존재마저 희미해질 것 같은 불안에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이며 혼자 있어도 마음이 차오르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소란이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뭐라고 할까? 남과 비교하면 나는 어떤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후에는 그 질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바깥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 배우자를 귀하게 대하는 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오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 길이 열리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고독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차의 맛이 아니라
그 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김이 오르는 잔을 바라보며 창밖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내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과 마주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순간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따라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입니다. 또 하나, 고독은 비움에서 자랍니다. 집안을 정갈하게 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고 닳아버린 습관을 비우고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말을 비우십시오. 사람을 비운 자리에 평안이 들어오고 물건을 비운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음이 숨쉬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서서히 모습을 바꿉니다. 감옥이었던 외로움이 성스러운 휴가인 고독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을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결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고 덜 외롭고 더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히 비우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젊은 날의 전반전이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이른 이후의 후반전은 빼기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남은 시간을 스스로 어지럽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모두 비우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고, 너무 허전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낡은 집차, 쓸모없는 체면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노년에 꼭 필요한 평안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씩 정리해 보십시오. 전화번호부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나누지 않은 이름들, 의무감으로만 남겨둔 이름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인연을 끊는 잔인함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풀어 기운의 흐름을 되살리는 지혜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흐려지는 관계를 줄일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지켜야 할 두 사람, 배우자와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다면 노년은 절망이 아니라 깊은 평화가 됩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대하는 일은 감상적인 미덕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끝까지 걸어갈 체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서 있다면 주변이 조용해져도 그 조용함은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함은 고독의 문이 되고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지 않아 비참해지는 마음이고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고독은 노년이 우리에게 내린 마지막 휴가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을 위해 뛰느라 내 숨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숨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에서 벗어나
나답게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십시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2번의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묵은 엉어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다고 대충 먹지 마십시오. 아껴두었던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낡은 옷 대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삶도 나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잔잔한 강물처럼 깊고 고요하기를, 그 강물 위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내려앉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